내일장을 더욱 빠르게 준비해보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널뛰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정말 상반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간만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오늘 밤 발표될 이 미국의 CPI를 앞둔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조정을 받았고요.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형 반도체주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이 국제 유가 불안이 커졌고요. 시장은 더욱더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포착된 종목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장에서 포착된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대비하면서 더욱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정말 널뛰기 장세입니다. 변동성이 정말 극심한데요. 오늘은 시총 상위 쪽이 좀 무너지는 장세라서 체감이 더욱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의 하락에 좀 중심에 서 있는데요. 저희 변동성에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오늘 근데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뭐 앞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어제 미국 주식을 보신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뭐 이유 없이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그걸 이유를 찾아낸 게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부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 쪽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를 포함을 한 IT주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미국이 좋았던 건 뭐냐면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이 많았어요.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뉴스에서만 접했던 그런 시장 조치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의 경우는 하방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보게 되면 사이드카와 함께 서킷 브레이커스가 또 발동이 됐죠. 어제는 상방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오늘 또 하방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직까지 최근에 한 4일 동안에 반대 매매가 5천억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약세가 조금 더 가팔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오늘 밤에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 4%를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미국이 또 이란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WTI가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왜 중요한지를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환율 차트를 한번 확인하기 전에 WTI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5월입니다. 그러면 작년 5월과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 5월에 WTI가 얼마였냐면 54달러에서 60달러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 5월 달의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지난달의 경우는 4%를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60%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CPI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CPI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CPI가 4% 이상 올라가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거는 유가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오늘까지 협상을 잘 했다라고 혹은 종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향후에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한 차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매매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스페이스 X가 결국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펀드 자금이나 ETF 자금이 일부 넘어가게 되면서 빅테크는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미국이 장 후반에 한 11시쯤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 예상은 한 7,1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잡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음 주까지 7,1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100포인트에서 양봉이 하나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젠슨 황 CEO가 얘기한 것처럼 저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 우려는 지금 940포인트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RX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앞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삼성전자가 8% 하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9% 하락했는데 참고로 한국거래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올라갔던 업종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몇 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단타 위주로 매매가 지금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비중 조절이 핵심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변동폭은 계속 있을 거니까 일부 현금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5월의 CPI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 조정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중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손대상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급등포착 9시도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은 흔든 이슈들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오늘도 세 가지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려운 시장 속에도 선방을 해준 섹터인데요. 방산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방산주 오늘 그래도 선방을 해줬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상승세가 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전문가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근데 그 전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란이 먼저 헬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일 나왔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공격을 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공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위적인 공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끝낼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EU와 서발칸에서 원래는 차세대 무인 전투기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 내용이 국내의 방산주에 아마 반사이익이 일부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수주도 역시 100조를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라든가 혹은 인도의 경우도 계속 우리가 원하고 팔 수 있는 그런 방산을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백조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때문에 방산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실적을 확인해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의 실적은 우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만 최근에 수급이 IT로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당연히 차세대 전투기 추진이 결렬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오늘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인도에서 우리 전차 K9 자주포를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현대 로템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일 정도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수급적인 측면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거의 79만 원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79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95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가 있겠죠. 내일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조정을 일부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곳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하단 보시게 되면 공급방 있죠. 공급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내용도 순차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급방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주로 LIG 디펜스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내일 바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전문가님께서 종목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하단 통해서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과 실시간 타점, 생생한 시장 이야기까지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통주 올라와 있네요. 전문가님과 또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유통주는 저희가 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봄직할까요? 일단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요즘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백화점 얘기를 했을 때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명품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방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1월부터 4일까지 방한을 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대 202만 명으로서 3개월 연속 2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뭘 사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중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아울렛 쪽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올나무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인들이 오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 카드를 안 들고 다니잖아요. 현금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시장이에요. 시장에서요? 시장에서는 현금을 받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져가는 게 전통 모양의 쟁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인들이 많이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유통 관련된 회사들은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울렛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유통업체들의 경우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예전의 경우는 명동에서 쇼핑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울렛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울렛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울렛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김포에 있는 아울렛 있죠. 그 김연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포에 있는 현대 아울렛이 김포에서 가깝잖아요. 중국으로 가는데 뭐 인천을 가는 게 아니라 김포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내려요. 중간에 이제 김포 아울렛을 들렸다가 공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가 되게 되면 중국인들이 더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주 아울렛도 역시 수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뭐 성과급이라든가 혹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백화점 쪽에서는 K뷰티라든가 혹은 명품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백화점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는 롯데쇼핑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다른 현대 백화점이나 아니면 신세계의 경우도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원래 실적이 가장 많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신세계인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쇼핑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롯데쇼핑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추세를 계속 높여갔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롯데쇼핑에 대한 모멘텀은 편의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편의점 매출도 외국인에 의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라든가 혹은 아울렛 그 외에도 편의점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롯데쇼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사업거리가 많은 종목이 롯데쇼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쇼핑의 경우는 내일 일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조정받을 타이밍을 통해서 눌림목이죠.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하시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공급방 오시게 되면 눌림목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급방에서 내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소비가 좀 커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잇따라 매출이 또 증가하는 흐름이 또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백화점 관련주 상승세가 보여지면서 주가 우상향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롯데쇼핑 주목을 해주시면서 내일 조정 시 매수 관점 잡아주셨습니다. 이 눌림목 구간 또 잘 잡아봐야겠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정확한 매수 타점은요. 하단 공북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시장 짚어주시면서 매수 타점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세 번째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오늘 세 번째 이슈로는요. 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좀 변동성이 큰 장이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조선주 쪽은 유가 안보 이슈가 좀 번질수록 수혜 기대가 붙으면서 상승세가 함께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주실까요?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찾아보게 되면 조선주가 나쁘지 않은데 왜 주가가 떨어질까요? 그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IT 위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급이 일부 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즉 조선주의 악재는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우리 K조선이 연간 수주가 지금 절반 정도도 안 됐죠. 그런데 60%를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1위를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K조선이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부가 같이 초대형 가스 운반선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게 되면 뭐 첫 번째는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통행세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행세를 내려면
뭐 크기에 따라 낼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한 번에 많이 가져오는 게 어떻게든 물량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덜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서 미국 쪽으로 가는 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쪽으로 또 갔다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비용이 들어갈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 왔다 가면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멘텀이 우리 조선주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SR 선박용 엔진 설계 기본 승인 획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MSR 같은 경우도 원래 원자력과 그다음에 몇 개의 회사들이 이 설계를 획득했죠. 참고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일부는 보조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거죠. 결국은 탄소를 전 세계적으로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엔진이 만들어졌을 때를 가정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 안에서 또 뭐 잠수함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뭐 결론이 아직 안 나왔죠. 만약에 결론이 나갔고 국내 쪽에서의 그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방산까지 엮이게 되면서 주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HD 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걸 확인해 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오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조선해양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정을 계속 받은 거죠.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수급이 일시적으로 IT로 쏠렸기 때문에 조정인 거지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제가 예상을 했던 건 사실은 34만 6천 원, 7천 원에 반등이 나오면 상당히 이뻤을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 34만 8천 원 정도 되게 되면 계속 지지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뭐 그 밑에까지 나오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6% 상승을 했죠. 거기에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도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8만 5천 원에 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박스권 매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수주 모멘텀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남는 돈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이슈 외에도 뭐 호주도 지금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국 조선해양의 경우는 뭐 트레이딩이라든가 혹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을 경우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 있죠. 그 가격까지 조정받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역시 박스권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통해서 종목부터 시장 정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한정된 방송 시간 외에도 이 시장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또 열려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생생한 이야기부터요, 탄탄한 대응 전략까지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크다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렇게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을지 리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저희 닉네임 있잖아요.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이라는 이 닉네임처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짚어주셨던 이 롯데 관광개발 또 빨간불을 그래도 상승해서 켜줬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대응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점검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날 최근에 들어서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방송을 날짜를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널뛰기 할 때 하필이면 하락장 때 계속 와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나와서 시장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상승할 것 걸 또 같고요. 잡아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을 6월 5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뭐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을 있었는데 우리는 박스권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카지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파라다이스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방환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의 VIP가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외되었던 카지노주 다시 판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롯데관광개발을 탑픽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롯데그룹 자체가 호텔도 있고요. 쇼핑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푸드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카지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순환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즉 이 카지노에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이 드림타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서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에 이런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VIP 아시다시피 VIP 자산운용의 경우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 그동안 차입금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부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금을 할 수 있는 게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2분기부터 실적이 급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4.5배 정도 증가를 한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주가의 경우는 역사적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2021년 이후로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이 사상 최대였고 흑자 전환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해였죠. 올해는 그보다 4배 높은 실적이 나오는 데 비해서 주가는 못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 8일이었죠. 매수가 16,800원에서 17,45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일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에도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바닥 부근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조금 아쉬웠던 건 거래량이 부족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정도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우상향이 진행이 되거나 박스권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눌림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눌림목의 매매는 내일 결정이 날 거예요. 다시 한번 내일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기 답이 나와 있죠. 중국의 VIP가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매출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이슈도 역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롯데 관광개발이 VIPI 자산운용이 인수한 것처럼 가치 투자에 대한 목적도 있는 거고요. 모멘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모멘텀을 제대로 타기 시작을 하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락하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뭐 긍정적으로 한 4%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5%대 상승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모멘텀이 있고요.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보자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진엔텍이에요. 원자력 화력 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미국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엘니뇨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엘니뇨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곡물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곡물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건 22거래일 중에서 20일을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또 지났어요.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겠죠. 25거래일 중에 23일을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분기, 3분기가 성수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확인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5월 7일부터예요. 5월 7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을 했죠. 총 25거래일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본 거대로 매도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죠. 과연 외국인은 수익이 났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안 났다라는 거죠. 5월 달부터 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주가는 하락했어요. 그럼 외국인은 물렸다라는 겁니다. 물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외국인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진엔텍은 외국인이 매수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만 원에서 2만 400원 사이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평균가를 구해놓은 게 2만 200원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저항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일부 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내일 만약에 윗꼬리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목표가 올라갈 겁니다. 앞서 25,0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2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기본적으로 우진엔텍이 상승률을 확인해 보게 되면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25,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3만 원대까지 가게 되면 아마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최소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 우진엔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성수기에 머물러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월요일 날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매수 타이밍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매수가를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게 2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IT 관련된 종목이 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IT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한 7%, 그다음에 오늘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9%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15% 정도 수익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반납을 하게 되면서 3%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부터 나온 뉴스가 그거죠. 일단은 반도체가 원래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도에 있죠. 그런데 패키징의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향후 성장성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30년까지 2배 증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2배. 그리고 호남 쪽에 지방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삼성, 두산, 한미반도체죠. 물론 SK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광주 쪽에 투자하는 게 뭐냐면 전공정 아닙니다. 전공정은요 일반적으로 동탄 쪽에 있어요. 동탄 기흥에 전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후공정이 이제 천안 아산 쪽에 있는 게 후공정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패키징이 2배 정도 오른다라고 했는데 광주 쪽에 패키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패키징 관련된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한미반도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반도체에 대한 수혜가 내일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의 실적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서 놀라운 실적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 참조를 해주신다면 한미반도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렸던 6월 8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NC였어요.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뭐 방한을 했을 때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왔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NC의 경우는 게임에서 또 다른 성장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전체 게임 관련주를 확인해 보게 되면 약세가 이어졌었는데 유일하게 NC는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매수 타이밍을 오늘 얘기를 해드렸어요. 25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25만 5천 원 이하로 살짝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KRX 기준으로 25만 7천 원에 마무리가 되고 0.78% 정도 수익이 나는 모습이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실적보다는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했던 종목이 N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년간 NC만 웃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I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온2가 지금 3분기에 글로벌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모멘텀도 역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2021년 이후로 못 간 종목이 게임주죠. 아마 게임주가 이제부터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이 없는 날은요. 공급방을 통해서 이슈가 있는 걸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이슈 공급방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 보시면 공급방 들어오는 방법 있죠. 하단 보시고 공급방 꼭 들어오셔갖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인지 그 다음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 만나봤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할 종목 나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종목 나도 한 발 먼저 포착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급등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시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포착 시간인데요. 오늘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께서 주목해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번 이 엑스텐 전략 소개를 좀 해주신 것처럼 타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상승할 종목 잡아주러 나오셨잖아요. 네. 저희는 이 시점에서 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봄직할까요? 보통 방송하고 그 다음 날은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네. 방송하는 날은 좀 떨어지긴 또 격일로 합니다.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종목을 좀 제가 신중하게 골라왔는데 아마 내일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 매매 전략이 엑스텐이죠. 뭐 10배 이상 갈 만한 종목을 조금 골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정중앙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서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시장 주도주가 되거나 혹은 추세가 전환되거나 그 외에 메이저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종목들을 고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의 방향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일도 역시 언급을 해드릴 건데 오늘 방산주가 올라갔는데 방산주 안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종목은 하나시스템이에요. 하나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내일 모레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됩니다. 근데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앞서 오늘 조선주 이슈가 되고 있죠. 역시 조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방산 100조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산도 역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이더, 전자광학, 전투체계, 통신 외에 다양한 방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사일, 우리 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에 장착되어 있는 뭐 현무2라든가 혹은 천궁2죠. 뭐 그런 제품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레이더가 당연히 하나 시스템의 제품이 같이 수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자주포 얘기가 인도에서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수출이 되게 되면 당연히 한화 시스템의 매출도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투기 아시다시피 KF-21이나 FA-50에서 수출이 이루어진다? 당연히 그 수출은 하나 시스템도 일부는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정 수출도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함정 수출은 하나 시스템 매출로 이어집니다. 다만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연결로 올해 실적은 조금 좋지는 않을 거예요. 2024년에 실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왜 올해 실적은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느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결국은 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게 되면서 2,100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거예요. 2분기 흑자 전환되고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처음 2025년 4분기 이후로 1조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흑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주가의 위치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가 계속 조정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방산주에서 IT로 자금이 일부 이동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전에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었고 오늘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었죠.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의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내일 일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폭 넓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확한 가격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하나 시스템 주목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내일 아침의 타점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께서 타점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또 이어서 오늘의 숨겨진 히든 종목까지도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저희 또 히든 종목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히든 종목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제부터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네.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름 원유의 5%를 뭐 국내 디젤 사업,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을 바이오 관련된 기름을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럽의 경우는 이 바이오 기름이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에서 자동차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철강의 자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지분을 54% 보유하고 있고요. 철강 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지분 가치가 한 3,500억 정도 되고요. 철강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만 합치면 지분 가치가 6천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경우 현 시총이 2,500억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간 순이익을 50% 확대를 하겠다. 배당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그룹 전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총만 보더라도 현저하게 작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PBR 1배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죠.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됐고 올라갔는데 그런 모멘텀이 일단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가 이어진 거고요. 지금은 주가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박스권 상단만 확인해 보더라도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적어도 박스권만 보더라도. 그런 관점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일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스권 하단에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죠. 어제 거래량 동반되었고 오늘도 역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모아가게 되면 배당에 대한 이슈까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공부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공부방 들어오셔서 내일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마지막 선물 같은 종목은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내일 아침에 함께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선물 같은 종목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